금요일 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주 초반에 하락세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마무리가 됐던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4일째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화 워낙에 하락폭이 컸는데 결국 1920선은 넘어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주 초반에 스타트가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는 꽤 양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관망 심리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양호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런 것들로 상승 마감했었던 해외 증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안내해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갖기도 했었습니다만 금리 동결을 했고 추가적인 새로운 부양정책과 관련된 발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은 크게 미치지 않는 모습이었었고요. 사실은 오늘장에서 가장 좀 눈여겨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의 개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주일여간의 춘제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금 개장이 됐었는데요. 그 안에 사실은 하방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어다 보니까 우려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중국 증시는 소폭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의 움직임, 큰 변화 없이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국내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받은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정리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장의 히로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외국인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텐데요.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장 쪽으로만 매수를 소폭 보였습니다만 이후 선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수 전환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의 상승폭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었던 것으로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금일 비차익 부분에 동반 매수세를 함께 유입시켰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욱더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 좀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좀 잠시 짚어보실 텐데요. 금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이상의 양호한 흐름으로서 마무리 좀 짓는 모습이었었고 반면 LG전자의 경우에는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잠시 쉬어가는 듯 했었던 자동차주들 오늘장에서는 1% 이상의 지금 반등을 재차 실어주는 모습이고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한가를 결국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동안 자금 조달과 관련돼서 건물도 팔고 그리고 해외 주권 상장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사실 한켠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율 공시를 통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검토 소식을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결국에는 장중에 반등을 성공하지 못한 채 하한가로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선주들도 흐름 좋지 못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실적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역시 좀 부진한 모습들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 조선주들의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금일 7%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동반해서 3, 4%대의 굉장히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최근 음식료 업계에서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 기대하는 모습이 반영됐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중소형주 내에서는요. 일단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 시장 진출 본격화 소식에 따라서 효성 ITX 등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유지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길게 밀렸다라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특징주로는 위메이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카카오 쪽에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트남 최대 통신사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인수설이 부각이 되면서 지분 가치에 따른 그런 부각과 함께 기대감들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적인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수급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외국인들이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수급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금일은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고른 시장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시장 상승에 좀 기인한 요인이었었다라고 정리 다시 드려보겠고요.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 쪽에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흐름을 보인 것은 지난 1월 8일 이후 거의 한 달여 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시장 쪽에서는 간간히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금일 선물시장은 매수세가 크지 않았어도 현물시장이 동반해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에는 다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비차익 부분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강하게 유입이 됐었습니다. 1,840억 원 정도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단들의 종목들의 좀 수급상의 긍정적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관련된 지금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강도로서 매수를 이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기관 쪽에 있어서도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창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함께 유입됐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더욱더 양호한 상승률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일단 순매수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과 함께 기관들도 동반 매수 타픽에 오른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 공통 종목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뒤이어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 이 밖에 네이버와 한국전력 그리고 실적 호조 발표됐었던 아모레퍼시픽 쪽으로도 금일 매수세 보였습니다. 역시 실적 호조 보였었던 GS 리테일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들은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 매수를 소폭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자동차주들 쪽으로도 매수세를 보였고요.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반 매수에 지금 보여준 종목이라는 점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수 종목도 살펴보실 텐데요. 금일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매수 타픽은 바로 위메이드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유를 좀 설명드렸고요. 이 밖에 최근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꽤 양호한 모습인데 파라다이스 쪽에 40억 원 매수를 유입을 시켜주면서 금일 좀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 이 밖에 루멘스 그리고 메디톡스 등으로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메일유업과 서울반도체 SM 그리고 실리콘화일, 게임빌과 같이 조금은 더 다양한 섹터 쪽에 고른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정리 드려보겠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매도 종목 코스피 시장 쪽에 보시면 조선주들과 그리고 철강, 건설주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죠. 외국인들의 매도 타픽 삼성중공업과 GS건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도 GS건설을 가장 오늘장 많은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형주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의 매도 종목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성광밴드와 CJ E&M 등으로 매도를 해줬고 기관들은 오히려 외국인이 열심히 사들였었던 위메이드 쪽에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CJ 오쇼핑과 동서, 원익 IPS 등이 기관들의 매도 타픽 종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ECB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향후에도 양적 완화에 대한 이해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은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주 초반 비해서는 좀 진정이 됐다라는 데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당장 오늘 밤 이슈 하나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0시 반경이 될 텐데요. 미국에서는 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사실 12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한파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급감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지금 예상하고
살고 있는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18만 4천 명 수준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역시 한파에 따라서 발표되고 있는 1월 수치가 계속적으로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수치가 개선될 수는 있어도 예상치에 비해서는 못 미칠 가능성은 조금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과연 미국 증시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말에 있을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실업률과 관련돼서도 6.7%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 이번에 결국 양당 간의 합의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쉬었던 사람들은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할 수가 있다 보니까 모집단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개선되는 효과, 그런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조금은 오늘 밤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쪽에 있어서도 경제 지표가 다소간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양적 완화라든지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도 지금은 당장 우리가 V자 반등을 기대할 만한 여건들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금일 중국 증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하방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의 전인대 이전까지는 그다지 강한 모멘텀을 갖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수급상의 논리나 이슈상의 논리로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 매수의 연속성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지금 한 달여 만에 1,000억 원 이상의 현물 매수를 보인 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선물 시장 쪽에서는 매수세가 크게 의미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단 고용 보고서를 확인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연속성적인 측면들은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물이라든지 선물 쪽에 매수에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제한적인 수급을 보여주게 된다면 역시 지수의 상승에도 상당 부분 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승 전환 이전까지는 당분간 좁은 등락을 좀 거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박스권에 진입을 한 건가요? 좀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빨리 이 부분을 좀 뚫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의 움직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다시 열리게 되는 중국 시장, 오늘 최저가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이제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의 앞으로의 반등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